미국 교통 전문가 존 밀러는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 보고서 봤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국립교통연구소 회의실, MIT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가 모든 연구진을 충격에 빠뜨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확성, 효율성, 그리고 기술적 발전 수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미국이 세계 교통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다고 배웠는데 전문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뉴욕 지하철은 낙후되고 LA의 대중교통은 사실상 붕괴 상태인데 한국이 대체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됐단 말인가? 데이터가 조작된 거야. 한국은 그냥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한 거라고. 하지만 국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존,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봐. 우린 진실이 필요해. 그렇게 존 밀러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깔끔한 공항 시설에 먼저 감탄했다. 와, 여기가 진짜 공항이라고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다. 입국 심사대도 질서정연하게 줄이 서 있었고 직원들의 응대도 친절하고 신속했다. 짐을 찾아 나오면서도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공항 내부가 너무 깨끗했다. 심지어 바닥이 반짝일 정도였다. 미국의 공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이 정도면 호텔 로비 수준인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전소에서 돈을 바꾸고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공항에서 나와 교통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자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뭐야? 공항철도가 따로 있어? 그는 공항 내부의 안내판을 따라가며 깜짝 놀랐다. 공항철도라는 전용 노선이 있고 심지어 직통열차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직통열차라니 미국에는 이런 게 없는데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공항철도 티켓을 검색해 보았다. 직행열차는 40분 만에 서울역 도착. 가격이 $10도 안 된다고?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뉴욕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가는 기차는 느리고 불편하고 요금도 비쌌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빠르고 저렴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니. 이거 직접 타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는데 그는 곧장 공항철도 티켓을 구매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그가 승강장에 도착하자 마치 KTX 같은 세련된 디자인의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오고 있었다. 공항철도가 이 정도 퀄리티라고? 이거 KTX 수준인데? 공항철도는 너무나도 깨끗했고 좌석은 편안했으며 무엇보다도 정확한 시간에 출발했다. 미국에서는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일이 드물었다. 시카고에서 아뮤트랙 암트랙을 이용하면 최소 10에서 20분의 지연은 기본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출발 시간이 되자마자 문이 닫히고 열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설마 도착 시간도 정확할까? 그는 핸드폰 시계를 켜두고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43분 후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그는 또다시 경악했다. 세상에, 딱 맞췄어. 기차가 서울역 승강장에 들어서자 그의 핸드폰 화면에 찍힌 시간은 정확히 43분 후였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였다. 미국에서도 이런 정시성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에서의 대중교통 경험이 계속될수록 그는 점점 더 충격을 받을 일이 많아졌다. 서울역에 도착한 존 밀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지하철역이 이렇게 깨끗하지? 그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서울역의 규모와 청결함이었다. 미국의 지하철역은 보통 어두컴컴하고 낙서나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하지만 서울역은 달랐다. 바닥은 반짝였고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자동 개찰구? 이거 완전 다르네. 그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개찰구 앞에 섰다. 한국에서는 티머니 카드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그는 아직 구매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선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직접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B. 카드를 대자 순식간에 개찰구가 열렸다. 그는 순간 당황했다. 이거 진짜 내 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빠지는 거야?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여전히 종이 티켓을 사용하거나 앱을 다운받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순히 카드 한 장만 대면 바로 통과가 가능했다. 그래, 이제 지하철을 직접 타보자. 그는 노선도를 살펴봤다. 하지만 문제는 한글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긴장하며 역을 찾아봤다. 그런데 뭐야? 노선도에 영어가 다 적혀 있잖아. 그는 예상 밖의 친절함에 또 한 번 놀랐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다. 덕분에 그는 어렵지 않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었다. 드디어
지하철 탑승. 그가 지하철이 도착하는 걸 보자마자 다시 한번 충격이 밀려왔다. 이거 무슨 신형 기차야? 그가 탄 지하철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그는 내부를 둘러보며 미국과의 차이를 실감했다. 좌석이 패딩 처리되어 있고 앉아도 차갑지 않다. 냄새가 없고 차량 내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지 않는다. 전광판이 목적지와 노선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지하철이 움직일 때 소음이 거의 없다. 아니, 이게 진짜 대중교통 맞아? 그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한 가지 더 신기한 점을 발견했다. 와, 사람들이 휴대폰 충전도 하고 있네. 지하철 내부에는 USB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충전은커녕 휴대폰을 꺼내기도 조심해야 하는데 존은 자신이 묵을 호텔이 있는 강남으로 가기 위해 2호선으로 갈아타야 했다. 그런데 승강장에서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겼다. 뭐야? 이 문은 왜 닫혀 있지? 그가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지하철 선로 앞에는 유리문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이거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네. 미국의 지하철에서는 사람이 실수로 선로에 떨어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때 마침 지하철이 도착했고 스크린도어와 지하철 문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을 보고 그는 감탄했다.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안전할까? 이제 자리에 앉아볼까? 그는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옆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살짝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20대 청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양보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고 그 청년은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가서 손잡이를 잡았다. 와, 이런 광경은 미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데 저는 깜짝 놀랐다.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이 자리 양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거나 심지어 자리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그 순간 지하철이 급정거했다. 띠링 안전을 위해 속도를 조정합니다. 기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승객들이 살짝 흔들렸다. 그런데 그는 또 하나의 신기한 점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균형을 완벽하게 잡고 있어. 미국에서는 지하철이 갑자기 멈추면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는 다들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잡거나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건 마치 훈련받은 사람들 같잖아. 그는 서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방식이 너무나도 세련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내려야 할 강남역에 도착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를 충격에 빠뜨린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줄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서 있다고? 지하철 문이 열리기도 전에 승객들이 한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린 후 기다리던 사람들이 차례대로 탑승했다. 미국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서는데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먼저 타려고 난리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양보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너무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 이거 엄청난데 그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좋은 인프라를 갖춘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 문화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강남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타볼까? 존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까지 이동했지만 짐도 있고 이동이 번거로워서 남은 거리는 택시를 타보기로 했다. 그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택시를 탈 때마다 겪었던 불쾌한 경험들이 떠올랐다. 미국 택시? 최악이지. 기사들이 무례하거나 팁을 강요하거나 미터기를 안 켜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그는 한국의 택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직접 경험해 봐야지. 그는 길가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불렀다. 그런데 앱으로 부르면 바로 온다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길에서 손을 흔들기보다는 카카오티 같은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앱을 설치하고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택시가 도착했다. 이거 진짜 1분 만에 오네? 미국에서는 택시를 잡으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거나 운전기사가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는 택시에 탑승하면서 한 가지 더 놀랐다. 와, 차 안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미국에서는 택시에 타면 담배 냄새가 나거나 좌석이 낡고 더러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 택시는 깔끔했고 심지어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어디로 가세요? 기사는 친절하게 물었다. 존은 영어로 호텔 주소를 말했지만 기사는 곧바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했다. 자동으로 경로가 설정된다고? 미국에서는 기사가 길을 몰라 승객에게 직접 방향을 묻거나 일부러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확한 경로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존은 요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이게 진짜 편리한 시스템이지. 헉. 차가 이렇게 조용하다고?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신호를 지킬 때도 급정거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운전자들이 신호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아니, 차들이 왜 신호를 지켜? 미국에서는 일부 택시 기사들이 빨리 가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거나 위험하게 차선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호가 바뀌길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다. 결제는 어떻게 하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 했지만 기사는 손쉽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삑, 카드 결제 완료. 우와, 이거 진짜 너무 편한데? 미국에서는 택시 결제할 때 현금을 내야 하거나 카드를 내밀어도 결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무조건 카드 결제가 가능했고 심지어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 요금 실화야. 그는 택시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단거리 요금이 5,000원? 미국에서는 기본 요금만 $10인데 미국에서는 택시를 타면 기본 요금이 비싸고 거리가 조금만 길어져도 금방 30에서 $40가 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리에 비해 요금이 훨씬 저렴했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일도 없었다. 이렇게 편리하고 저렴한 택시가 있다니 한국 대중교통 정말 대단하네. 그는 호텔 로비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내일은 버스를 한번 타봐야겠어. 다음날 존 밀러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늘은 버스를 이용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기로 했다. 그가 방문할 곳은 북촌 한옥마을.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다. 미국에서 버스를 타는 건 늘 불편했지. 그는 미국에서 대중교통을 연구하면서 버스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버스는 항상 시간이 맞지 않고 오래 기다려야 하고 기사들이 불친절하며 버스 내부도 불결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과연 다를까?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그는 카카오맵을 열고 버스를 검색했다. 그런데 버스가 실시간으로 어디쯤 오는지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다. 3분 후 도착. 진짜인가? 그는 반신반의하며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정말로 3분 후에 정확하게 그가 기다리는 버스가 도착했다. 와, 이거 실화야? 미국에서는 버스를 타려면 제 시간에 올지 아예 안 올지 모르는 상태로 20에서 30분을 기다리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도착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버스에 올라탔다. 그런데 이게 정말 대중교통 맞아? 미국 버스랑 너무 다르잖아. 버스 내부가 너무 깨끗했다. 정확한 음성 안내가 나오고 LED 전광판이 다음 정류장을 알려주고 있었다. 운전자 근처에는 카드 결제 시스템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카드를 그냥 대면 된다고? 그는 팀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가져다 댔다. 삑. 0.5초 만에 결제가 끝났다. 그는 이 간편한 결제 방식에 또 한 번 놀랐다. 미국에서는 현금을 내야 하거나 앱으로 QR코드를 찍어야 하는데 이건 진짜 편리하네. 정류장을 정확히 서는 버스. 미국에서는 버스 기사가 승객이 앉기도 전에 급출발을 하거나 정류장에 정확히 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울의 버스는 부드럽게 멈추고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에 다시 출발했다. 버스가 차선 전용 도로를 달리네? 그는 창밖을 보다가 버스만 달릴 수 있는 버스 전용 차선을 발견했다. 이거 정말 똑똑한 시스템인데? 미국에서는 버스가 일반 차량들과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지연되었고 교통 체증이 심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선이 따로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었다. 진짜 한국 대중교통은 무슨 신세계네. 그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확 올라갈 텐데 버스 시스템도 엄청났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교통수단도 많다던데 존 밀러는 서울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직접 경험하면서 이제는 도시 내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도 이용해 보기로 했다. 공공자전거가 있다고? 그는 호텔 근처에서 따릉이라는 공공자전거를 발견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있었지만 도난 문제나 관리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과연 한국의 공공자전거는 다를까? 그는 스마트폰으로 따릉이 앱을 다운받아 봤다. 그런데 이거 너무 간단한데? 앱에서 QR코드를 찍자 순식간에 자전거 잠금이 해제되었다. 뉴욕에서는 공유 자전거를 빌리려면 앱을 설치하고 계정을 만들고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QR코드 한 번이면 끝. 이제 직접 타볼까? 그는 따릉이를 타고 도로를 달려봤다. 그런데 그는 또 한 번 놀랐다. 뭐야?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잖아.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위한 전용 도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달려야 했기 때문에 위험이 컸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별도의 도로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구나. 그런데 인도가 엄청 넓네. 그는 자전거를 반납한 후 걷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의 보행 환경이 너무나도 잘 정돈되어 있다는 점에 또 한 번 놀랐다. 보행자 신호가 따로 있고 길이 깨끗하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부족하거나 인도가 좁아서 걷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고 신호도 잘 정리되어 있었다. 저건 뭐지? 공유 킥보드? 그는 길에서 사람들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에서는 킥고잉, 라임, 싱싱 같은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한번 빌려볼까? 그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킥보드를 빌렸다. 이거 완전 신세계인데? 킥보드를 타고 강남 거리를 달리면서 그는 한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교통수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량, 버스, 자전거, 킥보드, 보행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한 후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교통수단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데 한국은 정말 완벽하네. 서울에서 여러 교통수단을 체험한 존 밀러는 한국의 고속철도 KTX를 타보기로 했다. 서울역에 도착한 존 밀러는 거대한 역사 안으로 들어서며 감탄했다. 미국의 기차역은 보통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 많았지만 서울역은 마치 공항처럼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내부는 넓고 깨끗했으며 천장에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기차역이 이렇게 세련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티켓을 예매하는 과정도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원래 역 창구에서 줄을 서서 표를 구매하려 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예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놀랐다. KTX 앱을 열어 목적지를 입력하니 다양한 시간대의 열차가 뜨고 원하는 좌석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기차표를 사려면 역에서 긴 줄을 서거나 웹사이트에서 복잡한 결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몇 번의 터치만으로 모든 과정이 끝났다. 기차를 타기 위해 개찰구로 이동하자 또 한 번 새로운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다. KTX는 비행기처럼 보안 검색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찰구에 QR코드를 찍고 바로 승강장으로 내려가면 됐다. 그는 손쉽게 개찰구를 통과하며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미국에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승강장에 내려가자 KTX가 눈앞에 서 있었다. 매끈하고 유선형 디자인의 차량이 정갈한 흰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빠른 속도를 내는 열차답게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탑승을 시작했다. 기차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내부의 쾌적함이었다. 좌석은 넓고 편안했으며 미국의 기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시트나 끈적한 바닥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좌석 간 간격도 충분해서 다리를 뻗어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기차가 조용히 출발했다. 열차가 서서히 가속하더니 어느 순간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 속도를 체감할 수 없었다. KTX는 이미 시속 300km를 넘었지만 좌석에 앉아있는 그는 아무런 흔들림도 느끼지 못했다. 미국의 기차에서는 속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심하게 흔들려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시기 어려웠다. 하지만 KTX에서는 커피를 들고 마셔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차량 내에는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해 보았다. 인터넷 속도는 빠르고 안정적이었으며 미국 기차에서처럼 끊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좌석 옆에는 충전 포트도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 중에도 전자기기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기차 안은 조용했다. 승객들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미국의 기차에서 자주 보았던 시끄러운 대화나 소란스러운 승객들이 없다는 점이 신기했다. 누군가가 이어폰 없이 영상을 틀어놓거나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일도 없었다. 기차 내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질서와 배려 문화가 인상적이었다. 열차 내부를 살펴보던 그는 간단한 식사를 해보기로 했다. 기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간식과 음료를 구매할 수 있었다. 그는 승무원에게 도시락을 주문했다. 몇 분 후 정갈하게 포장된 한식 도시락이 눈앞에 놓였다. 뜨끈한 밥과 국, 다양한 반찬이 포함된 이 도시락을 보고 그는 감탄했다. 미국 기차에서는 간단한 샌드위치나 스낵 정도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열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곧 부산역에 도착할 예정임을 알렸다. 그는 핸드폰 시계를 확인했다. 기차가 정확히 예정된 도착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기차가 평균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지연되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모든 일정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부산역에 도착한 그는 플랫폼에 내려 역 내부를 둘러보았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구조의 부산역은 마치 공항처럼 넓고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출입구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미국의 기차역이 넓고 복잡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한국의 기차역은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갈 방법을 고민했다. KTX를 타면 빠르게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고속버스 시스템을 경험해 보기로 했다. 미국에서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불편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한국에서는 버스도 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그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로 이동했다. 미국에서는 터미널이 넓고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의 버스터미널은 마치 쇼핑몰처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는 터미널 내부에서 간단한 간식을 구매한 후 앱을 통해 좌석을 예약했다. 버스는 정시에 출발했고 좌석은 넓고 편안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문화 충격을 받게 된 것은 휴게소에 도착한 순간이었다. 잠시 후 휴게소에서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게소를 둘러보며 존 밀러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에서 휴게소 SL라고 하면 단순히 화장실과 자판기 몇 개 있는 공간에 불과했다. 가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낡고 관리가 부족한 시설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그가 알던 개념과 완전히 달랐다. 휴게소 중앙에는 넓은 푸드코트가 자리 잡고 있었고 여러 개의 창구에서 각기 다른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다. 따끈한 국밥과 우동, 라면, 김밥, 떡볶이, 핫도그, 닭강정, 심지어 지역 특산물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즐기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였다. 그는 메뉴판을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음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휴게소 명물이라고 적힌 우동과 호두과자를 주문했다. 이게 진짜 휴게소 음식 맞아? 그는 우동을 한 입 먹어보고 깜짝 놀랐다. 국물은 깊고 진한 맛이 났으며 면발은 쫄깃했다. 미국에서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이라고 하면 대개 전자레인지에 데운 샌드위치나 맛없는 패스트푸드가 전부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휴게소 음식마저도 하나의 별미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호두과자를 베어 물었다. 따뜻하고 바삭한 빵 안에 달콤한 팥과 호두가 가득 차 있었다. 호두과자는 각 구운 듯 신선했고 단맛과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건 그냥 디저트 가게에서 파는 수준인데 그는 호두과자 한 봉지를 더 구매하며 한국 휴게소의 수준이 단순한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동 중에도 맛집 탐방이 가능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이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버스가 출발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버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휴게소의 전경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고 선물 코너에서는 각 지역의 특산품을 구입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다시 버스에 올라 창가 좌석에 앉았다. 부드럽게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니 고속도로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너무나도 편리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한 후 미국의 불편한 대중교통을 다시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워졌다. 한국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여행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조차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 되고 있었다. 이제 곧 서울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다음번엔 출장 말고 순수하게 여행을 하러 다시 와야겠어. 그리고 미국에도 이런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존 밀러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짐을 찾고 다시 익숙한 도시로 돌아온 그는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편리한 대중교통을 경험한 이후로 그는 미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몸소 깨닫게 되었다. 자, 이제 공항에서 집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지? 그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했다. 한국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공항철도가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었지만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교통편이 많지 않았다. 택시를 타야 하나 근데 요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네. 그는 한국에서 택시를 탔을 때처럼 앱으로 요금을 미리 확인하려 했지만 미국에서는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추가 요금이 붙고 미터기를 켜지 않는 기사도 많았다. 게다가 뉴욕의 택시는 차량이 오래되고 내부가 지저분한 경우가 많았다. 우버를 타자니 요금이 비싸고 버스를 타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는 결국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다. 하지만 역으로 가는 길도 험난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야 했고 역 내부는 어둡고 낡아 있었다. 와, 서울역이랑 비교하면 진짜 천국과 지옥 차이네. 그는 어렵사리 기차를 타고 시내로 이동했다. 하지만 기차는 늦었고 내부는 소음이 심했다. 좌석도 불편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KTX랑 비교하면 이건 그냥 고물차 수준이잖아. 도착 후 그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이동하려 했다. 그런데 Due to signal problems, the train will be delayed indefinitely. 신호 문제로 인해 열차가 무기한 지연됩니다. 무기한 지연? 그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상이었다. 기차가 늦어지면서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몇몇 승객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역무원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심지어 배려하면서 탑승했는데 그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버스터미널에서 앱으로 좌석을 예매했고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출발했다. 좌석은 넓고 편안했으며 모든 좌석에 충전 포트와 개별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버스를 타면 좁고 불편한데 한국은 버스마저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지만 그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였다. 잠시 후 휴게소에서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휴게소를 둘러보았고 깔끔한 시설과 다양한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는 이동 중에도 편안한 휴식과 맛있는 음식이 가능했다. 이 우동이 정말 휴게소 음식 맞아? 그는 따끈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을 맛보며 한국에서는 단순한 이동조차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열차는 신호 문제로 인해 추가 지연됩니다. 그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뉴욕 지하철은 여전히 오지 않고 있었고 승강장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 없었는데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깨끗한 서울 지하철 내부 사진, KTX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휴게소에서 먹었던 따뜻한 우동과 호두과자.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다. 그는 한국에서의 대중교통 경험이 단순히 편리했다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이동하는 것조차 즐거운 경험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스트레스야. 그는 결국 짐을 들고 역을 나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비싼 우버를 부르기로 했다. $50? 아니, 한국에서는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돈인데 그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미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더 실감이 나네. 그는 차창 밖으로 뉴욕의 복잡한 거리와 지저분한 도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다음번엔 출장 말고 순수하게 여행을 하러 다시 가야겠어. 그리고 미국에도 이런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표 날이 다가왔다. 국립교통연구소 회의실, MIT. 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교통 전문가들이 그의 발표를 듣기 위해 모였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의 사례 연구입니다.
존은 발표 자료를 띄우며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한국 대중교통 개혁. 크린의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떴다. 참석자들은 노선도의 복잡함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잠깐만. 이게 서울 한 도시의 지하철 노선도라고? 미국 대부분의 도시보다 더 촘촘한데? 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서울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10개 이상의 주요 노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열차가 정시에 도착합니다. 그는 미국의 지하철과 비교하며 정시성, 청결함, 안전성, 승객 편의시설 등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실시간 도착 정보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열차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뉴욕 지하철은 10분, 20분 지연이 기본이고 때로는 아예 취소되기도 하죠.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KTX vs 미국의 고속철도.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KTX와 미국 암유트랙 암트랙의 비교였다. KTX와 암트랙의 속도 비교. KTX 시속 305km, 암트랙 에슬레 엑스프레스 시속 240km 하지만 평균 속도는 120km 이하. KTX는 시속 300km를 유지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시간 30분 만에 이동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거리 뉴욕에서 워싱턴 DC를 가는데 최소 3-4시간이 걸리죠. 게다가 암트랙은 매번 지연되잖아. 누군가 농담처럼 말하자 회의장에는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다. 존은 이어서 KTX 내부 사진을 띄웠다. 깔끔한 실내, 넓은 좌석, 무료 와이파이, 충전 포트. 이게 한국의 KTX 내부입니다. 좌석은 비행기보다 편하고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포트까지 제공됩니다. 승객들은 정숙하게 이동하며 지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미국의 암트랙 내부. 좁은 좌석, 낡은 카펫, 고장난 전기 콘센트, 끊기는 와이파이. 회의장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우리 철도 시스템은 20년 전에 멈춰 있는 것 같아. 한국의 고속버스와 휴게소 시스템. 존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속버스 시스템과 휴게소 문화를 소개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사진. 넓은 좌석, 개별 모니터, USB 충전 포트. 한국에서는 장거리 이동 시 KTX뿐만 아니라 고속버스도 대체 옵션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비행기 수준의 좌석과 개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춘 프리미엄 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우동, 라면, 떡볶이, 호두과자, 특산물 판매점.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서는 단순한 정차지가 아니라 경험이 되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우리나라 휴게소에는 기름 냄새 나는 자판기 커피밖에 없는데. 존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한국에서는 장거리 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여행의 일부입니다. 버스는 정시에 출발하고 승객들은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존은 마무리 슬라이드를 띄웠다.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까? 그는 잠시 청중들을 바라보았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모든 과정이 쾌적하고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20에서 30년 전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어지는 교통수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존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것은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가 설명하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다. 사람 중심의 철학, 첨단 기술, 그리고 효율성이 결합된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대중교통이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 환승 시스템, AI 기반 도로 관리까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미국은 최소 50년 뒤처져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미국이 교통 시스템의 선도국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한국이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현실이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연구소의 고위 관계자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교통 시스템을 개혁할 시간이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 존은 발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왔다. 미국에서도 이런 교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알았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기차, 깨끗한 지하철, 편리한 버스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다. 그 모든 것 뒤에는 국민을 위한 배려가 있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철도망이 아니라 시민들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람 중심의 교통망이었다. KTX는 단순히 빠른 기차가 아니라 모든 승객이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든 최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였다. 고속버스와 휴게소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여행 자체를 하나의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공간이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철학이 만든 결과야. 그는 다시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 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지하철, 부드럽게 달리는 KTX의 창밖으로 펼쳐진 한반도의 아름다운 풍경, 휴게소에서 먹었던 따뜻한 우동과 호두과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국이 그립다. 그는 스마트폰을 열어 비행기 티켓을 검색했다. 다음번엔 출장 말고 진짜 여행으로 한국을 다시 가야겠어. 대한민국, 너란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이제 곧 다시 간다. 기다려라, 코리아. 오늘도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느끼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한국이 자랑스러워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것들이라는 사실.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한국은 대단하다. 대한민국 화이팅!